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달릴까 말까에서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잘 가서 빨리 리뷰하고 싶지만 또 그 이전에 추천해드린 종목들도 잘 가서 먼저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워로직스를 2월 4일 날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 어제 종가가 1차 목표가 위에서 형성이 됐고 오늘도 1차 목표가 뚫어내고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살짝 조정이 나와주면서요. 오전장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2월 달에도 한 차례 소개해드려서 좀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2월 달에 다시 한번 재차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와 공동으로 폐배터리 시장에 같이 공동사업 진출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제 삼성 SDI와 LG 화학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도 배터리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를 다시 한번 폐배터리 산업은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폐배터리 산업도 같이 동방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제가 다시 한번 파워로직스를 설명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이제 1,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를 11,500원을 잡아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이제 11,500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줬고 장중에 거의 뭐 11,000원대 이상까지도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 라인 때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1,500원이었고 2차가 11,500원이었는데 익절 라인 때를 10,000원 라인 때를 잡아드릴게요. 종가상 10,000원을 이탈했을 때 10,000원을 이차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현재 지금 1,2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500원 라인 때 1차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돌파 시에 11,500원 2차 목표가를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이렇게 가격 전략 다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또 2월 1일 날 주성 엔지니어링 들고 와주셨는데 이번 주 월화도 사실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었고 오늘도 뭐 이제 살펴볼만 할 정도로 맞습니다. 좀 흐름이 좋아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인 건강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시장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또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약보합권 내 흐름에서 3일 동안 안정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현재 지금 1차 목표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11,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는데 현재도 11,4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어서 현재 한 15% 정도의 수익이 찍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2차 목표가를 제가 이제 12,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이게 고가가 11,950원까지 딱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딱 한 호가를 남겨놓고 2차 목표가를 터치는 못했는데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 정도 수익이 찍힐 거고요. 익절 라인대를 현재 지금 11,450원인데요. 종가상 11,400원 라인대 또는 11,3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였던 12,0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다음 주까지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로 세워주셨던 12,000원 돌파 여부 살펴보시고 익절가는 11,300원 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제 짚어봤던 종목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유아 콘텐츠 관련해서 캐리소프트를 들고 와 주셨는데 1차 목표가 5,7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69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운명의 장난처럼 한 호가를 남겨놓고 다 터치를 못하고 있네요. 캐리소프트는 전일 제가 이제 삼성 출판사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후속주로 이제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KTV 구독자 수가 200만 명,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3월 달에 있을 또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매출이 좀 저조했던 부분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떤 영화나 또 그리고 또 이제 퀴즈 카페 사업 자체가 적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작년 매출은 좀 저조했지만 올해부터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진입하면서 또 영화, 또 그리고 공연, 그리고 또 퀴즈 카페 사업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폭발적인 또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영어 교육 관련해서 또 온라인 비대면 교육까지도 진출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시 한번 또 실적이 다시 한번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워요. 한 호가를 남겨놓고 오늘 또한 이제 목표가를 살짝 터치를 못했는데 익절 라인 때만 좀 잡아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우리가 매수가가 거의 7%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5,200원 정도가
아마 매수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본저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대로 목표가 5,7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요. 2차 목표가 6,300원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리소프트 이렇게 가격 전략 AS 받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네. 로봇주 관련해서 RS 오토메이션 들고 와 주셨는데 이 또한 한호가를 남겨두고 거의 맞습니다. 1차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네. 오늘 뭐 시장만 조금 뒷받침됐으면요. 다 그쵸? 목표가를 터치했을 것 같은데 지금 오후장 되면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주이기도 하지만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로봇 모션 제어 관련해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또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오늘 목표가로 제가 잡아드렸던 11,2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고가가 11,1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도 호가를 딱 남겨놓고 목표가를 터치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은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장치 관련해서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손절 라인대를 지난번에 9,200원을 잡아드렸는데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손절 라인대로 좀 상향을 좀 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그대로 11,200원 라인대 돌파 시 12,300원 라인대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 10,000원으로 상향해 주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겠고요. 이렇게 4가지 종목 리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한데요. 바로 첫 번째 섹터는 게임 관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게임주 섹터 오늘 네. 오랜만에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보다 비보 이유 들어볼게요. 뭐 게임 관련 섹터가 최근에 이제 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쵸? 뭐 넷게임즈 같은 경우도 일본의 신작 출시를 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근데 게임즈나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으로 좀 큰 상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임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월 또 상패 시즌 또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온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게임 관련 종목들 기대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이고 거기에 실적까지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오늘 네. 시장 여파로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 공략주로 들고 오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게임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N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M게임을 들고 와 네. 주셨습니다. 단연 대장주일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 현재 1.03% 상승하고 있고요. 6,8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M게임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 N게임을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게임은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출시한 지 벌써 16년이 넘은 장수 게임인 열혈 강호가 여전히 지금 중국 내에서 인기를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혈 강호를 좀 바탕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연매출 90억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 또한 더욱더 더 큰 고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모바일 신작 질 열혈 강호가 12월 달에 이제 대만을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뭐 태국이나 베트남에도 잇따라서 출시를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여전히 열혈 강호가 인기가 아주 강합니다. 벌써 16년이 됐는데 지금 중국 내 무역 게임 부분에서 벌써 13위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 열혈 강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이제 출시를 못했고요. 지금 중국 판호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출시를 못했지만 열혈 강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알령 전 2016년 7월 전에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고 진 열혈 강호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판호가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금씩 지금 움직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또 판호 개방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시진핑 방한이 됐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만약에 올해 또 어느 정도 시진핑 방한과 더불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졌을 때 다시 한번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잇따른 또 신작 출시도 이어지고 있고 꾸준한 업데이트 그리고 현지화 전략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중국 내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지금 외적으로 또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현저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또 그리고 N게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또 가상화폐 사업도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 X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을 작년 12월부터 잇따라서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N게임의 좀 주요 임원들이 또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물주로도 같이 엮여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2021년도에 또 N게임 같은 경우는 열혈강호 온라인 그리고 나이트 온라인 여러 가지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 신규 서버에 대한 추가 그리고 국내 해외 그리고 또 라이브 서비스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고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5,700만 원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그에 따라서 숨겨진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도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 또 지금 현 정부가 VR, AR 관련해서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VR, AR 관련 수혜주로도 같이 묶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또 올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지고 또 시진핑 방한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N게임을 가져왔습니다. 네,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지금도 인터넷에 곳곳에 있네요. 네. 그런데 모바일 게임이 국내에서 좀 시장이 5조 원 규모로 돌파를 했다라는 기사도 있고 또 국내 매출의 30% 이상을 국내 매출 30% 이상을 또 이 매출이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N게임 이 국외 매출 말고 국내에도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네, 열혈강호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제 뭐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도 굉장히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진 열혈강호 관련해서 모바일 게임도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에 따라 좀 매출도 꾸준하게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라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좀 해외까지도 계속 진출하고 있고 또 올해 또 여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태국이라든지 또 베트남에도 잇따라서 지금 신작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좀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이고 거기 플러스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 나와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같이 추가적인 또 테마성으로도 같이 묶일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을 N게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대 상승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최근에 좀 박스권 라인대를 좀 강하게 좀 돌파해줬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장중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는 바람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타이밍에 우리가 저가 매수를 들어가자라는 의미에서 N게임을 가져왔고요. 현재 지금 1, 2%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대를 6,3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저가 라인대를 제가 손절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6,3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6,500원 부근대에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점 라인대인 6,50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7,7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고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7,7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8,5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 섹터에서 N게임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엔 그럼 두 번째 섹터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활짝 열어볼까요? 네, 오늘 뭐 장 초반까지도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마찬가지로 시장 약파로 살짝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5G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가져왔습니다. 5G 섹터, 네. 미래차의 피날레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네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5G는 또 네. 달리자라고 해주셨네요. 이유가 맞습니다. 궁금해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설 연휴 전 이후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다 보고 또 최근에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도 네. 유일하게 좀 소외를 받았던 섹터가 좀 5G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에서 50% 이상의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이유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5G 인프라 구축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들이 실적에 좀 반영이 돼서 작년 매출들이 좀 저조했고 또 올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여전히 지금 5G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조금 미뤄왔던 또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도 가격적으로 큰 조정이 나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섹터는 미래차의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던 거는 첨단 장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도로 위에서 원활하게 작동이 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5G 인프라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5G 인프라 구축의 최대 수혜주 종목들을 관심 있게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간 소외된 sek터이고 네. 오늘 시장 흐름 대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섹터. 그럼 어떤 공략주를 노려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5G 관련돼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인 에이스테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네. 들고 와 주셨습니다. 단연 대장주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97% 상승하고 있고요. 23,55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워렌 버핏이 투자한 버라이즌이 전일 5%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 5G 인프라 구축이 이제 공식화됐을 때 그에 따른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는데 작년 9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버라이즌의 8조 원 규모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5G 장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테나와 그리고 필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KMW와 에이스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5G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5G 인프라 구축의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에이스테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올해 5G 인프라 구축이 좀 더 많이 상황이 호전이 되면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맞습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가격적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그나마 에이스테크가 다른 5G 종목들 대비해서 낙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아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권 내에 하단 부위에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렸던 잠시만요. 손절 라인대를 잡아드렸던 21,000원 라인대 부근에서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 22,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6,0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29,000원까지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목표가와 손절가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 오늘도 계실 텐데 오늘 혹시 무료 방송 켜실까요? 네, 일단 뭐 설 연휴 전후로 2월 들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전일도 두 종목 10에서 20% 수익 났고요.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두 종목 10에서 20% 가까이 큰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자체가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요. 대형주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은 시장에서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